마음품격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이 조용히 지키고 있는 말투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점점 나를 피하는 걸까? 다소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이 스스로를 고립시켜온 말투의 습관을 함께 들여다보고 조금 더 따뜻하고 품격 있는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모임 자리에서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60대 초반의 정선임 씨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오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좋기도 하고 집에만 있으면 외로운 마음도 있어서입니다. 그날도 모임 자리에서 친구 하나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수채화 배우러 다닌다. 늦게 시작했는데 재미있더라고. 선임 씨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수채화. 그거 배워서 어디 갔어? 나이 들어서 취미가 다 뭐야. 그냥 건강이나 챙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의 표정이 살짝 굳었고 화제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선임 씨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툭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 모임에서 선임 씨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같은 모임에서 누군가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주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그 나라 치안이 많이 안 좋다던데? 거기 왜 갔어? 나 같으면 절대 안 가. 그리고 또 누군가 새로 이사한 집 이야기를 꺼내자 그 동네? 교통이 불편하잖아. 왜 거기로 갔어? 이 말들을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걱정의 마음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모임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 옆자리는 늘 조금씩 비어가는 걸까요? 지금 두 가지 반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친구가 나 수채화 배우러 다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반응. 그거 배워서 어디 갔어? 나이 들어서 취미가 다 뭐야? 두 번째 반응. 어머, 수채화. 그거 색 만드는 게 어렵다던데? 재미있어. 두 반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상대의 선택을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경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말의 길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느끼는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온도 조절입니다.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 관심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는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차가운 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의 삶의 경험이 축적된 필터를 통해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는 더 두꺼워집니다. 나는 저걸 해봤는데 별로더라. 나는 저런 데 가봤는데 위험하더라. 그런 건 젊을 때 했어야지.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정 경보기가 너무 빨리, 너무 크게 울리게 됩니다. 반면 이 경보기를 잠재우는 힘, 제가 이성적 소방관이라고 부르는 전두엽의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말이 먼저 나와버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입이 빠른 것이죠. 이건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를 알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세 가지 말투 유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나 자신 안에 이런 습관이 있는지 따뜻한 이해의 시선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즉각 평가형입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장 먼저 말하는 유형입니다. 그거 별로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말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차단합니다. 상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이 유형의 분들은 대부분 경험이 많고 그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 방식이 상대를 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비교 자랑형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새 자신이나 자녀의 이야기로 바꿔놓는 유형입니다. 우리 아들은 말이야, 나 젊었을 때는 내가 아는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런 말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내려보내고 내 이야기를 올립니다. 상대는 자신이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 혹은 자신의 삶이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유형의 분들은 대화를 풍성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대는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의 이야기를 열어주는 말인가, 닫아버리는 말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나 요즘 유튜브 채널 시작했어 라고 합니다. 이때 즉각 나오려는 말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왜 해? 라면 2초 멈추고 질문합니다. 이 말이 친구의 이야기를 열어주는가, 닫아버리는가? 닫아버리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봅니다. 어머, 무슨 내용으로 해? 나도 한번 봐야겠다. 이게 관계의 온도 조절입니다. 서운함은 덜어내고 관심은 더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경험에서는 그게 별로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모임 자리에서 오늘 당장 써보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평가 대신 이 한마디를 먼저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떠셨어요? 이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난 뒤 상대는 당신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실천 기술입니다. 이것은 특히 상대의 말이 선을 넘었다고 느껴질 때 필요한 기술입니다. 모임 자리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도 그 집에 살아. 우리 애들은 집 넓혀서 이사했는데 너는 좀 답답하겠다. 가슴이 뜨거워지죠.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참거나 맞받아치거나. 참으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습니다. 맞받아치면 분위기가 험해집니다. 둘 다 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통하는 관계만이 오래가는 관계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점점 나를 피하는 걸까? 이제 그 답을 아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감정을 자꾸 느끼게 하는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대부분 말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악의가 없어도 말이 상대를 평가하면 상대는 다튑니다. 걱정이 담겨 있어도 말이 제동처럼 들리면 상대는 입을 다뭅니다. 관심이 있어도 말이 비교로 이어지면 상대는 자리를 떠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도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누군가 이야기를 꺼낼 때 평가 대신 이 한마디를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이 5글자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이유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의 비밀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말투 하나입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마음 품격 연구소는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